456만 원입니다. 기훈이 경마장에서 딴 금액 456만 원. 총 참가 인원 456명. 상금 456억. 경마장에서 처음 등장하는 의미심장한 숫자인 456은 일단 기훈이 우승해서 얻게 되는 상금 456억에 대한 암시였을 텐데요. 그렇다면 567, 678이어도 되는데 왜 굳이 456이라는 숫자를 썼을까요? 이 부분은 징검다리 게임을 하기 전 게임 순서를 정하기 위해 참가자들이 숫자를 고르는 장면에서 설명되어지고 있습니다. There are plenty of other variables, but I think the order in which they compete matters most. 게임의 종류를 모른 채 사람들은 숫자를 골라야 하는 상황이 되는데요. They always take the middle numbers first. Animal instinct. 참가자들은 나와 있는 숫자들 중 중간에 배치된 숫자들을 가장 먼저 선택합니다. 아무래도 처음과 마지막보다는 그나마 안전한 느낌이 들어서였겠죠. Down to two positions. First and last. 결국 숫자의 맨 처음과 끝만 남게 되죠. 이런 상황은 대다수의 무리에 속하고 싶어하는 보통 사람들의 보편적인 심리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숫자 456 역시 1에서 9라는 숫자 중 중간에 배치되어 있는 수이죠. 결론적으로 중간 숫자의 무리인 456을 부각시킨 것은 바로 보통 사람들과 그들의 심리를 대변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야, 영감님 1등으로 오셨네? 같은 맥락에서 보면 1번 참가자, 게임을 주최한 실질적인 호스트인 오일남의 번호는 1번. 성공한 최상류층의 사람을 대변하기 위한 번호였을 테고요. 나 꼴찌네? 성기훈의 번호는 맨 마지막 번호인 456번. 삶의 벼랑 끝에 몰린 사람들을 대변하는 마지막 번호를 주인공의 번호로 쓴 것이죠. 지금은 큰 빚을 지고 고통받고 있지만 그전에는 평범한 중상층이었을 보통 사람들을 대변하는 중간번호 456번인과 동시에 궁지에 몰린 현재 상태를 대변하는 맨 마지막 번호인 456번이었던 것이죠. 그럼 몸으로 때우시면 됩니다. 몸으로요? 지면 몸으로 때우면 되는 게임, 오징어 게임. 6일간 펼쳐지는 6개의 게임에 대한 힌트는 사실 공개되어 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의 침대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벽에 그려져 있던 게임의 비밀들은 탈락자들이 발생하면서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침대를 다 빼고 난 숙소의 벽에는 게임의 종류, 심지어 순서까지도 완벽하게 그려져 있었죠. 만약 생존자들이 이 그림을 발견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게임을 유추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생존과 반대로 해석미흡으로 발생하는 탈락의 내용들이 좀 들어갔더라면 서울대 졸업생으로 등장하는 명석한 두뇌의 소유자 상우의 캐릭터를 살리면서 조금 더 흥미진진하게 진행되지 않았을까요? 이 옷 입고 가. 이 돛이 없으면은 사람들이 자네를 우습게 볼 거야. 오일남의 정체가 밝혀지기 전 이 사람들은 게임에 참가 중인 생존자들을 지칭하는 것처럼 보였을 텐데요. 하지만 이 게임을 진행하는 주최자가 일남이라는 것을 안 상태에서 본다면 프론트 마스터와 진행 요원들에게 무언의 언지 같은 것을 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노인 오일남을 무시하는 다른 참가자들과는 다르게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성을 잃지 않는 기운을 1등으로 점 찍어두었던 것이라고나 할까요? 그와 더불어 옷을 벗어주는 이 행위에서 일남이 다음번에 탈락할 것이라는 암시 또한 깔려 있습니다. 우리는 깐부잖아. 오일남을 탈락시킬 수 없었던 기훈은 결국 그와 짝이 되기로 하는데요. 다행히 힘을 쓰지 않아도 되는 구슬치기였죠. 우리 깐부부터 맺어야지. 깐부요? 일남은 기훈과 깐부를 맺습니다. 구슬이랑 딱지랑 같이 쓰는 친구 말이야. 하지만 팀플레이가 아닌 개인 플레이였고 이것은 기훈의 따뜻했던 인간성을 잃는 계기가 됩니다. 이 깐부는 사실 기훈이 만약 게임에 패배해도 죽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 가지 방편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니꺼 내꺼 없이 쓰는 구슬이라면 일남이 모두 가져가도 결국 기훈의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죠. 하나 남았어요. 하지만 궁지에 몰리게 된 기훈은 일남을 상대로 속임수까지 쓰며 내면에 잠재된 추악한 본성을 드러내게 되죠. 하나, 둘, 셋.
짝이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그랬어? 다 걸고 한판 할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 이런 기운에게 따끔한 일침을 날리는 오일남. 내 굿을 가져간 건 말이 되고 그리고는 마지막 남은 구슬을 기운에게 넘기게 되는데요. 모든 구슬을 기운에게 준 일남은 패배한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깐부의 컨셉을 놓고 본다면 일남은 패배한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죽지 않은 것 또한 게임의 룰을 어긴 것이 아닌 셈이었죠. 가면순 놈들이 나보고 깍두기래. 누구에게도 선택되지 못해 홀로 남았던 한민혁. 씨발, 졸라 멋있지 않냐? 소외된 약자를 버리지 않는 게 옛날 애들이 놀이할 때 지키던 아름다운 규칙이라나? 하지만 깍두기 제도로 한 게임을 쉽게 넘기죠. 인정사정 없는 데스게임이지만 구성원을 배려하는 한국적 정서가 보여지는 부분인데요. 동네 놀이에 항상 있던 이 깍두기 제도는 사실 다른 참가자가 아닌 일남이 선택되지 않았을 때를 위해 방비해둔 대책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운에게 선택되어 그와 짝이 되었고 한민혁가 홀로 남았지만 운 좋게 깍두기로 살아남은 것이죠. 이 깍두기 제도가 이미 게임 안에 존재하는 것이라면 마지막 최종 관문인 오징어 게임 역시 강세벽을 포함한 3명의 생존자가 같이 하는 결말로 가도 재미있게 진행이 되었을 것 같은데요. 사실 게임의 룰은 6개의 게임을 모두 이긴 분들께는 그에게 상금이 지급됩니다. 6개의 게임을 모두 통과한 자가 우승하는 것이었기에 승자가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될 수도 있는 게임이었기 때문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 생각해보면 징검다리 게임에서 유리업자 아저씨가 1번을 뽑았다면 더 많은 인원이 살아남아 마지막 게임에서 기운과 상우, 새벽이 팀원이 되어 모두 살아남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봅니다. 너무 무서워. 게임 종료. 올람의 정체에 대해 눈치챌 수 있는 첫 장면은 아무래도 그의 목소리를 듣고 바로 싸움을 중단시키는 프론트맨의 행동에서가 아니었을까 싶은데요. 사실 일람의 정체를 알고 본다면 많은 곳에서 이미 그가 호스트였다는 암시를 발견할 수 있죠. 이 게임의 첫 번째 참가자였던 것. 학살의 현장에서 혼자 해맑게 웃으며 게임을 즐기고 있는 모습. 구슬치기 게임씬에서 일람이 어렸을 때 살던 동네라며 살았던 집을 찾는 모습 등이 있습니다. 그에 더해 영상에 확실하게 깔려있는 또 다른 힌트는 이곳에 잠입해 수사 중이던 경찰 황준호가 게임에 관한 서류를 발견했을 때입니다. 참가자들의 파일에 1번 참가자인 일람의 정보는 없었고 2번 참가자의 서류부터 시작되는 부분이 일람이 주최 호스트였다는 사실에 대한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씬이었죠. 나 배신하면 죽는다고 했지. 밖에서 좀 놀던 아줌마 한민여. 산전수전 다 겪고 무서울 것 없는 한민여는 참가자들 중 가장 강해 보이는 조폭 장덕수에게 빌부터 게임을 진행하게 되는데요. 달고나 게임 때 한민여 때문에 목숨을 구했음에도 다음 게임이 줄다리기라는 정보를 입수한 장덕수는 가차없이 그녀를 배신하게 되죠. 그리고 징검다리 게임 때 한민여는 그녀의 말대로 개사이다 복수를 하게 됩니다. 넌 족도 졸라 작아. 아이고 뭐 대단한 사람이네. 기훈과 같은 동네 자란 쌍문동 후배이자 서울대 수석 입학한 수재 조상우는 성공한 삶을 살다 잘못된 투자로 60억의 빚을 지고 이곳으로 들어온 참가자였습니다. 하지만 일람은 기훈의 신상에 대해 벌써 다 알고 있는 사람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은 실제로 감탄해서 내뱉은 말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상우는 명석하고 냉철하지만 그동안 살아왔던 방식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꼭대기에 서려고 발버둥치는 인간상을 투영하고 있는데요. 기훈과 같이 자란 친한 후배임에도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는 기훈에게 두 번째 게임에 대한 힌트를 절대 알려주지 않죠. 구슬게임에선 외국인 노동자 알리를 속이는가 하면 징검다리 게임에선 앞에 참가자를 밀쳐 게임을 통과하고 마지막 게임의 경쟁자를 줄이기 위해
부상당해 약해져 있는 강세벽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그의 캐릭터인 두뇌를 사용하는 장면은 사실 줄다리기 때를 빼고는 크게 나오지 않는데요. 정신 차려, 내 말 들어! 내가 시도하면 나 세 발만 앞으로 갈 거야! 세 발짝 앞으로 나가자는 꾀를 내어 팀을 승리로 이기는 장면이었죠. 하지만 게임 전반에 걸쳐 그의 캐릭터를 살리는 두뇌 플레이가 아닌 속임수나 운에 기대어 게임을 이어나가는 인물로 묘사가 되어 있어 좀 아쉬운 캐릭터 중 하나였습니다. 죄송한데 10,000원만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오징어 게임은 이 10,000원이라는 단위의 돈을 드라마 시작 부분과 마지막 부분을 이용해 오버랩 시켜 놓았는데요. 처음 소매치기로 딴 돈을 다 잃은 기우는 돈 받으러 온 사채업자에게 10,000원을 빌려달라고 하죠. 하지만 사채업자가 빌려주지 않은 듯했고 결국 팁으로 10,000원을 줬던 경마장 직원에게서 그 돈을 돌려받죠. 기우는 그 돈으로 딸의 생일 선물과 떡볶이를 삽니다. 이후 오징어 게임의 최종 우승자가 된 기우는 456억을 받게 되지만 통장에서 단돈 10,000원을 인출하죠. 그 후 1년 동안 통장의 돈을 한 푼도 쓰지 않자 은행장은 은행의 최대 고객인 기훈을 불렀고 기훈은 돈이 있음에도 다시 은행장에게 10,000원을 꿉니다. 10,000원만 빌려주시겠습니까? 그 돈으로 꽃을 팔아 근근히 살아가는 아주머니의 꽃을 팔아주게 되죠. 이 10,000원이라는 단위의 돈이 반복적으로 나오며 가치 있는 곳에 쓰이는 장면들이 나오는데요. 이것은 돈에 쫓기며 바닥 생활을 할 때에도 통장에 456억이라는 거액이 있을 때에도 10,000원이라는 돈은 빈부격차를 떠나 누구에게나 값지게 쓰여질 수 있다는 점을 투영하기 위해서가 아닌가 싶습니다. 넷플릭스에 17일에 공개되어 단숨에 세계 넷플릭스 흥행순위 3위를 기록해버린 오징어 게임은 해외에서도 폭발적인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 드라마의 놀랄만한 성장과 더불어 앞으로의 발전에도 귀추가 주목되네요. 지금까지 시아모비였습니다. 감사합니다.